뭔데? 몰라. 조심해라. 뭐 들었다. 몰라, 이상하다. 뭐 들었다. 무섭다. 뭐 들었다. 뭐 뭐 어떡해. 들었다. 어떻게 해? 누나. 뭐 어떻게 해? 112 전화. 선생님. 하지 마. 야, 어떻게 빨리 빨리. 문 잠그라. 미안해. 빨리 돌려. 빨리 칼 들고. 살기가 너무 보였고 같이 있는 일행들은 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아이가 새벽에 경기를 나면서 엄마 무서워, 엄마 어디 가지 마.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시각이 자정입니다. 이게 감정을 이입해서 저 영상을 보면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저 영상을 보고 너무나 무서웠는데요. 저게 지난 8일 경남 사천 자정 무렵에 있었던 이 영상 화면입니다. 예. 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화면인데요. 이 영상만 찍힌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탔었던 운전자와 탑승자들의 이런 어떤 소리까지 들리면서 당시 상황이 정말 얼마나 급박하고 위협스러운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예. 이 자정 무렵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흉기를 든 남성을 발견한 겁니다. 이 차량 안에는 여성 3명과 초등학생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저 지금 둔기를 든 남성을 보고 놀라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후진해가지고 급히 이제 뒤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뒤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자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계속해서 달려서 쫓아왔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너무 급하게 후진해서 도망가다가 이 뒤에 있었던 이 차량과 충돌해가지고 그랬던 그랬겠죠.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문을 잠가가지고 112에 신고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는데 경적소리에 놀라가지고 인근에 있었던 주민들이 나오자 저 남성이 그 범행이나 이런 것들은 다행히 멈췄다는 겁니다. 이게 최 박사님 그야말로 혼비백산이라는 표현이 저 상황에 들어가지고 정신적 충격이 굉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 같은 경우는 자다가 깨서 막 그 경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예. 심리 상담과 치료를 꾸준히 지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운전하기도 이제 무섭고 밤길도 이제 무서워지는 건데 문제는 저 남자를 경찰에서 조치를 좀 잘못했다는데 더 분노가 있어요. 사실은 경찰들이 고생은 많지만은 저 가해자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남아있는 운전한 분에게는 음주 검사도 하고 피해 조서를 더 받고 하라고 시간을 더 끌게 되고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또 다른 걸 또 기다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부부싸움하다 흉기를 들고 나왔는데 아내를 맞닥뜨려서 예를 들어서 또 거기에 또 가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왜 먼저 보냈을까? 그리고 지금 후진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차량 사고에 대한 것은 누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가?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찰이 너무 그냥 순진하게 동네 지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풀어졌다. 예. 오히려 그 현장에서 그거를 유치장에다 하든지 경찰서로 이송을 시켰어야지요. 저건 대처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 볼게요. 이두하면서 이게 피해자보다 가해자 술 취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저 영상을 보고도 저렇게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우선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는 그 피해자 진술을 먼저 듣거든요. 예. 이제 고소 고발한 사람 진술을 먼저 듣는 것처럼 피해자 진술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데 뭐 이제 경찰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이 A 씨가 임의 동행에 응했다는 거예요. 뭐 도주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가자고 하니까 순순히 여기 따라왔다는 거죠. 수사기관에 따라왔고 또 A 씨의 아내가 그 보호자로 와서 앞으로도 남편이 이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같은 자리에 놔두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술이 깨서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피해자들 진술부터 먼저 받아야겠다. 보통의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 신원조회를 했을 거예요. 신원조회를 네. 해보니까 동종 전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하기에는 요건이 좀 덜 갖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그 피해자들이 어떤 뭐 상해 진단서거나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본인들이 보기에. 예. 근데 사실 그 야밤에 특수 협박이죠. 특수 협박, 재물 손괴는 뭐 형량이 작다 하더라도 흉기를 들고, 그죠? 흉기를 들고 밤중에 이렇게 위협을 한 거니까 특수 협박이면 조금 더 보통 때에 그냥 이렇게 아주 주간에 환한 대낮에 일어난 사건보다는 조금 더 면밀히 섬세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아 좀 안타까운 예. 것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남성은 왜 남의 차를 향해서 돌진을 한 겁니까? 그게 더 황당한데요. 네. 그러니까 싸우고 나간 아내가 그 차에 있는 줄 알고 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차에. 네, 근데 그건 좀 이해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확인도 안 하고
그 차에 있을 확률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만취 상태에서 그렇게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본인의 범행 행위에 대해서 뭔가 좀 숨기려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저 말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다투고 나간 아내가 그 차에 있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거기 있다 하더라도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둔기를 들고. 아, 그럼요. 아니, 싸우고 나간 아내가 차 안에 있다고 둔기 들고 저렇게 쫓아오면서 때리려고 하고 차를 부시려고 하고 위협하는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저거는. 그래서 예. 저런 변명 가지고서 본인의 저런 범죄 행위를 덮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도하 변호사도 얘기하셨지만 저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특수 폭행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경찰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앞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예. 듭니다. 다음 사건은 좀 비극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도하면서 60대 가장이 아내하고 딸을 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7일 오전에 이제 그 경남에 있는 자택에서 60대 가장이 아내하고 딸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게 밝혀진 것도 뭐 누가 신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아내 직장 동료가 이제 며칠 안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방문을 해서 이 범행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이제 집안에 숨어 있다는 썼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이 가장한테 물어봤더니 아내와 딸이 한 남성하고 연애하는 걸 목격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알고 보니까 환각 증세가 있는 거라고. 이게 참 이해가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 환각과 환시, 환청이 들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망상 장애라고 하는 망상은 있는 현실이나 지각을 왜곡하는 거고요. 예. 좀 더 뭐 근데 이제 여기는 그것도 있어요. 의처증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실직을 해갖고 돈도 없고 무능하니까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에 대해 그거에 대해 두려웠다고 하고요. 예. 환청, 환시, 환각 이런 것들은 아예 근거가 없는데 들리는 거예요. 예. 소리가 없는데도 들리고 있는 소리를 왜곡해서 듣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하지도 않았어요. 뭐 어떤 이상한 짓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건 약간 조현병, 정신분열증적인 증상과 우울증적 망상까지 그러면서 의처증 증상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복잡하게 된 상황인데 한 10여 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전조가 있었다고 전주가 볼 수 있는 있었고 겁니까? 한 15일 전쯤에도 본인이 막 이상한 소리도 내고 하면서 스스로 찾아가서 치료도 뭐 받아서 약도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진단이나 약을 제대로 꾸준히 안 먹었기 때문에 저런 건데 여러 가지 피해 의식, 자격지심, 예. 거기다 이제 그런 환각적인 정신 분열 그런 것들이 아주 결합이 돼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지자체나 아니면 우리가 병원 같은 데서 강제 입원시키는 조항 같은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격리를 해야죠. 좀 더 강력한 중간에 좀 더 강력한 대처가 있었으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까지 안 갔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이런 사건들이 요즘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대책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실행이 집행 단계에선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이제 이런 퇴직 후에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이게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직장에서 뭐 20년, 30년 다니다가 갑자기 집으로 누구나 겪죠. 네, 네. 집으로 갑자기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저마다 바쁜 다른 어떤 인생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홀로 남겨진 그 남성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 정년퇴직을 한 어떤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따뜻하게 뭔가 대해주지 못하다 보니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남성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조금씩 알아왔던 여러 가지 우울증적인 어떤 병력이 퇴직 후에는 훨씬 더 심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심해진 다음에 정신과 진료를 본인이 직접 받는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인식도 있었지만 치료 자체가 그냥 뭐 퇴직 후에 이런 정도는 있겠지라고 하다 보니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던 것이 적절한 치료가 못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을 그것도 가족을 살해한 어떤 살인범이 돼버렸는데 예. 본인은 환청과 환시에 시달린다라고 하면서 이 심신미약 이런 것들을 주장할 것인데 또 이게 과연 또 인정이 될 것인가? 조사를 해봐야 네, 되겠죠. 이런 부분도 좀 의심스러운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 이 남성이 했던 진술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환청이나 환시가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살해 이후에 어떤 남성 2명이 나에게 화장실로 가서 숨어 있어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성들이 가족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할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한 이틀간 동안 어디 나오지 않고 아예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숨어 있어가지고 나온 다음에 가족들의 이런 어떤
시체나 사체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일주일 지난 줄 알았는데 이틀밖에 안 지나서 또 그것도 놀랐다라고 이런 어떤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금 심각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